네,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203페이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TAT 2급 교재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연습해 보도록 하는 시간이죠.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2000번으로 거래자료 입력 문제를 그리고 결산을 연습을 했고요.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회사를 2100번 주식회사 3일전자죠. 2100번으로 로그인 해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연습을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FAT 1급보다 더 많은 유형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급수는 TAT 2급으로 3일전자로 회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부분에 있는 것은 우리가 FAT 1급에 있는 그 유형들이니까 FAT 1급의 유형들은 그냥 수행과제만 하고서 지나가고 우리가 새로운 유형이 나왔을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식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4페이지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요거는 이제 FAT 1급에서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니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금일 빌 36524에서 발급전송하였다. 대금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 입금받기로 했으면 외상분계하면 되죠. 거래명세서에 의해 전표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전송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FAT 1급에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는 TAT 2급에서도 나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5월 10일 날짜로 입력할까요? 네, 메인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날짜를 5월 10일. 네, 날짜는 5월 10일이고요. 그 유형은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매출은 유형이 무조건 11번이죠. 10일. 네, 분명히 컴퓨터. 자, 참고로 우리가 3일전자가 어떤 회사인지 그 거래명세서를 보시고 업태와 종목을 확인해 보시면 3일전자는 컴퓨터 외에 제조업을 운영하는 업태와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제조업이다. 수량 50개, 단가 400 플러스 이렇게 입력하죠. 자, 코드에는 거래처 코드입니다. 베스트 엔터에서 베스트 1. 전자세금계산서는 우리가 발행해야 되니까 비워두는 거고요. 대금은 다음 달 10일 날 입금받기로 했으니까 2번 분계입니다. 아시죠? 2번 분계 뭔지. 자, 외상매출금 차변 2200만원, 대변의 부가세 수금 부채 증가 200만원, 대변의 제품 매출 2000만원. 여기서 FAT 1급에서와 달라진 것은 딱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제품 매출이죠. 우리가 FAT 1급에서는 401번 상품 매출 분계가 일어나죠. TAT 2급은 제조업이니까 404번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이것만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전송하러 가는데요. 회계장치를 눌러보면은 FAT 1급으로 로그인했을 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요 메뉴가 여기 맨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TAT 2급에서는 이렇게 밀려서 네 번째 있습니다. 메뉴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자,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찾아서 클릭하시고 날짜는 5월 10일이니까 5월 10일부터 5월 10일로 검색을 하죠. 엔터 3번 치고 네, 검색이 됐을 거예요. 체크박스 체크하고 전자발행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고 그 다음에 발행 눌러주고 또 확인 누른 다음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단추를 또 눌러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눌러주고 미전송 여기 체크박스 체크한 다음에 매출조회 누르고 발행 눌러주고요.
완료되었습니다. 확인하면은 국세청 전송까지 끝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국세청 전송까지 끝난 거. 닫고 메인 매출전표로 돌아와서 조회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분계 옆에 전자세금란을 비워두고 왔었는데 그 자리에 전자 발행으로 채워집니다.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이 204페이지 하단에서 207페이지까지 쭉 그림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뭐 FAT 1급 시험 준비하면서 충분히 연습이 돼서 잘 하실 겁니다. 자, 20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수행과제 여기 하나 있죠. 월합계.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요, 공급일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월합계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금일 빌 36524에서 발급 전송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 월합계로 발급하고 매월 말일 날짜로 작성일자로 발급한다는 거예요. 대금은 해당 월 다음 달 10일 입금받기로 하였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전표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자, 우리가 컴퓨터와 노트북을 하나기업이라는 거래처에다가 5월 15일 날 요만큼, 5월 20일 날 요만큼 노트북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 두 건에 대해서 공급일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 말일날 월합계로 발급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표를 말일날로 입력해야죠. 5월 30일 날 세금계산서가 작성일자가 되도록 전표를 입력해야 돼요. 5월 31일 여기 말일. 그래서 이 전표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발급한다 했으니까 메인 매출 전표의 날짜를 5월 말일 날짜로 작성해야 돼요. 자, 입력할까요? 자, 5월 31일로 날짜 고쳐주시고요. 유형은 이것도 11번입니다. 빨강색 세금계산서는 항상 11번이에요. 유형이. 자, 분명히 2개 이상일 때는 저 위에 있는 복수거래 단추를 눌러야죠. 복수거래 누르시고요. 자, 컴퓨터. 수량 30. 단가 400 플러스 엔터 3번 치시고 노트북 20개 단가 80만원 이렇게 수량과 단가 품명을 정확히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 합계가 30800 그래서 거기 거래명세서의 총 합계 금액 3080000과 일치하죠. 자, 거래처는 하나기업. 전자세금란은 발행해야 되니까 비워두고. 자, 분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달 입금받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거 외상이라 이거죠. 외상분계. 자, 아까 분계하고 똑같습니다. 차변의 외상매출금, 자산증가, 대변의 부가세수금, 부채 증가, 대변의 제품 매출, 네, 수익 발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또 하십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하셔가지고 날짜를 5월 3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조회하시고 엔터 3번 치신 다음에 체크박스 체크 전자발행 확인 발행 확인 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누르고 발행 확인. 네. 이렇게 하면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닫고 나가셔가지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 역시 조회하면은 여기 옆에 저렇게 전자 발행이라고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날짜 바꾸셨어요? 저는 못 바꿨나요? 네. 날짜 5월 15일, 20일. 5월 31일로 해야죠. 아니 컴퓨터는 15일, 노트북은 20일. 그런데 컴퓨터는 15일 날 공급하고 노트북은 20일 날 공급했죠.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매월 말일 날 월합계로 발급한다. 그러니까 이게 날짜를 입력할 필요 없어요. 아니요? 예, 입력 안 해요. 변경도 안 하고. 예. 5월 아까 우리가 5월 31일로 예, 전표 입력했죠? 네, 그래서 그냥 날짜가 이렇게 안 뜨기 위해서. 예, 요거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예, 무시하시고 말일 날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풀이가 208페이지 하단에서부터 그 다음 페이지 상단까지 또 역시 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연습이 되겠습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FET 1급에서는 그냥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하면서 또는 발급했다라고 하면서 그걸 그냥 그대로 입력하는 걸로 문제를 내는데 TAT 2급은 그러지 않습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문제를 내요. 예. 그러니까 유형이 달라요. 그래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에는 수정해야 할 사유가 6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그 6가지 사유를 우리가 연습을 해 두었다가 그 중에 한 문제는 꼭 나온다. TAT 2급 시험에서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그냥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발급 전송 이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방법이 좀 다르겠죠. 자, 필요 지식 읽어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적법한 수정 사유에 따른 수정 세금계산서로만 발급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적법한 수정 사유는 6가지로 정해놨습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수정분계를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하고 수정 사유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메인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서 수정세금계산서라는 단추를 이용해서 우리가 발급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프로세스 어떻게 발급하는지 여기 설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따라서 해보시면 아시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표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그 구분이라고 하는 게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는 모두 6가지의 사유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환입이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환입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품을 판매했는데 반품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만약에 컴퓨터 50개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불량으로 10개가 반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10개를 마이너스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환입, 반품이니까 반품은 마이너스로 된 세금계산서 한 장을 발급 전송해야 되겠죠. 작성일자는 환급받은 날로 해서 또 하나의 사유는요. 계약이 해제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을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이야기예요.
계약금만 받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했으면 굳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이유가 없죠. 그냥 해제됐으니까 돈만 돌려주면 되는데 계약금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요. 그렇다면 수정해야죠. 그래서 계약이 해제된 날짜로 해가지고 계약금을 받은 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면 그걸 마이너스로 한 장 발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자, 물가가 갑자기 많이 오른다든가 막 이럴 때 주문은 예약을 한 달 전에 예약은 받았는데 이제 생산을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해서 다음 주쯤 납품을 해야 되는데 예약을 받을 때는 원재료 가격이 굉장히 지금보다 쌀 때예요. 그래서 그 가격에 예약을 받았는데 지금 도저히 한 달 전에 가격으로 원재료를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만드는 제품은 더 받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처에다가 연락을 해서 한 달 전에는 원재료 상황이 이랬는데 지금은 원재료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면서 가격을 좀 변동을 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다 하면 어떻게 합의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날을 공급가액이 증가했으면 플러스 세금계산서 하나 발행하면 되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매입거래처가 주문을 해왔는데 한 달 전에는 굉장히 가격이 비쌌을 때예요. 그래서 그 가격으로 주문을 했는데 지금 한 달 후에요. 앞으로 이제 일주일 후에 받는데 거래처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그 가격에는 지금 우리 좀 사기 좀 곤란하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그러면 계약 해지해 줘야죠. 그럼 마이너스 아니 계약을 해지하거나 가격 공급가액을 변동시켜야죠. 깎아주기로 했으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변동 사유가 뭐가 있냐면요. 내국 신용장 사후에 개설했다. 영세율 적용받는 거래인데 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은 영세율이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내국 신용장이거든요. 이것이 수출 임가공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아니면 내국 신용장 아니면 구매 확인서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게끔 이제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거는 수출품이었다 해가지고 신용장을 나중에 가져왔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세 매출로 발행했던 것은 마이너스로 취소시키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두 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 또는 구매 확인서 사후 제출 이런 경우도 사유가 됩니다. 수정 사유. 또 어떤 사유가 있느냐? 기재사항 착오. 여기서 기재사항이라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자,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하면 날짜, 작성일, 그 다음에 그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이름,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세액, 이거란 말이에요. 작성일자 아까 했나요? 그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 발행한 거는 마이너스 시킵니다. 그리고 새로 고쳐서 새로 한 장을 발행해야 돼요. 이런 경우도 우리가 최초의 작성일 날짜로 재발행을 하면 된다. 마지막 6번째는 이중 발급을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했을 수도 있어요. 이중으로.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2번 발급하는 실수를 했다는 거죠. 2번 발급.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발급을 했는데
점심을 너무 맛있게 먹고 오다 보니까 오전에 발급한 거 까먹고 오후에 또 발급을 했어요. 또 한 번 메인 매출 전표에서 발급한 것을 또 한 번 발급할 수도 있어요. 그랬다면은 메인 매출 전표를 또 입력해서 두 번 입력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메인 매출 전표를 한 번 입력해가지고 발행을 두 번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한 번 발행하면 거기 전자 발행으로 떠 있기 때문에 또 발행은 안 돼요. 수정 발행은 되지만. 그런데 전표를 또 입력해서 또 발행하면 되죠. 그게 이중 발급입니다. 그러면 한 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시켜야죠. 네. 자, 이렇게 6가지 사유입니다. 이 6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나와요. 연습해 볼게요. 수행과제. 6월 1일 주식회사 한림사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계약 조건에 의하여 6월 10일로 발급되어야 하는 건으로서 거래처 요청에 의하여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자, 작성일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수정 사유 중에 뭐에 해당이 되냐면 작성일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됐다 하면은 사유가 기재사항 착오정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6월 1일 거를 6월 10일로 고쳐서 발행하는 거니까 6월 1일 거는 취소, 그리고 6월 10일로 발행을 하는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가가지고 6월 1일 날짜를 입력해 보세요. 자, 6월 1일로 조회해보면 여기 발행된 내역이 보입니다. 자, 6월 1일 날 컴퓨터 60개, 단가 50만원, 한림사에다가 전자 발행했어요. 주식회사 한림사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지금 이겁니다. 근데 이게 요 날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수정세금계산서라는 메뉴 일로 들어가요. FAT 1급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가서 발급 전송한 적이 한 번도 없죠. 문제를 그렇게 안 냅니다. FAT 1급은 그냥 마이너스로 그냥 입력하라고 나와요. 여기를 전자 입력으로 해서.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시스템으로 수정 발급을 하는 것을 문제로 내고 있습니다. TAT 2급은. 자, 수정세금계산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수정사유라는 항목이 맨 위에 있죠. 거기 목록 단추 눌러보면 1, 2, 3, 4, 5, 6 사유 6가지 딱 나옵니다. 그 중에 지금은 맨 위에 1번 기재사항 착오정정 클릭, 그리고 밑에 확인을 눌러요. 자, 그러면 팝업 창이 하나 나오죠. 체크를 안 했군요. 자,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여기 체크박스 체크를 하고 가야 돼요. 이 전표 입력한 체크박스 체크하고 다시 수정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정정한 다음에 밑에 확인. 빈칸을 요거 지워요. 조회. 자, 체크하시고 수정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 확인. 빈칸이 무슨 빈칸이 있지? 저기 비고 누르면은 뭐가 착오 항목인지 선택하라고 있어요. 아, 예. 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기재사항 착오를 선택하면 이거 그 밑에 비고를 선택해 줘야 돼요. 근데 그걸 제가 선택을 안 했어요. 자, 여기서 작성 연월일을 클릭해 줘야 됩니다. 이걸 안 했군요. 네, 여기 클릭하시고 확인. 자,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그러니까 당초분은 날짜가 6월 1일로 됐으므로 이걸 취소시켜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당초분이 마이너스 되는 게 하나 수정분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수정분 새로 하나 작성해야 돼요. 날짜를 6월 10일로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분명 복사 일어나죠. 수량 60, 단가 50만원 똑같이 입력하면 되겠죠. 네, 똑같은 건인데 여기만 고치는 거예요.
6월 1일을 6월 10일로. 그래서 수정분이 두 개가 작성이 됩니다. 전표가 6월 1일 거의 수정분은 마이너스로, 새로 수정분은 6월 10일자로 이제 새롭게 하나 작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확인 단추 누릅니다. 그러면 수정세금 계산서 두 건이 입력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은요. 자, 이게 외상분계가 원래 원본이 외상분계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머지도 다 외상분계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 마이너스로 입력된 걸 보시고 여기 클릭을 해 보시면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33만원,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300만원,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3천만원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위에 것이 취소가 되는 전표가 만들어진 거고, 이거를 거래처에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이것만 보내는 게 아니라, 자, 위에 날짜를 6월 10일로 입력해 볼까요? 6월 10일. 6월 10일로 입력해 보면 다시 6월 10일로 고쳐놓은 한림사의 여기 3천만원 컴퓨터 외상분계로 다시 만들어졌죠. 이것하고 같이 전송이 돼야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들어가가지고 기간을 어떻게 입력하냐면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로 기간을 입력해요. 엔터 3번 칩니다. 그러면 6월 1일부터 6월 10일 기간으로 검색이 되는데 두 개가 미전송 상태죠. 하나만 체크하면 두 개가 동시에 체크가 됩니다. 미전송된 한림사 거 하나는 마이너스 3천만원, 하나는 플러스 3천만원. 이걸 전송해주고 국세청에도 전송하면 되죠. 자, 그러면 위에 전자발행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 네, 여기서 보시면 두 건을 발행하시겠습니까? 나오죠. 자, 밑에서 발행 단추 눌러주시고 확인하면 두 건이 이제 확인 요청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클릭하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서 로그인을 누릅니다. 네, 그러면 미전송 체크하시고 밑에 있는 매출조회 누르면 두 건이 나오겠죠. 네, 미전송된 두 건 보입니다. 자, 발행 누르고 또 확인, 또 한번 발행 누르고 또 확인, 네, 확인.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 조회 눌러보시면은 6월 10일 거에도 외상 분계되면서 전자 발행, 그리고 6월 1일 거에도 가보면은 이제 마이너스로 발행 입력한 전표에도 전자 발행. 기재사항 착오 정정 사유로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거 하나 해봤어요. 다음 페이지. 자, 211페이지에는 우리가 해본 풀이 설명이 나와 있고요. 212페이지로 넘어가. 자, 212페이지 두 번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6월 1일 날이고요. 하나기업에 공급한 제품의 결제대금이 당초의 결제 조건에 의하여 6월 11일 5% 할인된 금액만큼 차감하고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할인을 해줬군요. 그럼 공급가액이 변동된 거예요. 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오. 할인액은 8천만 원의 5% 400만 원을 할인했습니다. 수정 세금 계산서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기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한국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된 거는 회계 처리하지 말고 수정 세금 계산서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라는 건 요 400만 원만 회계 처리하라 이거예요. 그건 400만 원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 거죠? 할인해 줘야 되니까. 외상으로 만약에
분계가 되어 있으면 외상 매출금에서 빼줘야죠. 그리고 제품 매출에서도 빼야죠. 부가세 예수금에서 40만 원 빼야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요거 400만 원만 회계 처리해라 이 말입니다. 자, 공급가액 변동 사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까요? 6월 2일 거 한번 조회해 보세요. 자, 6월 2일 거 딱 조회하면은 여기 거래처 하나기업에 공급한 거래가 이렇게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외상분계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400만 원을 외상 매출금에서 부가세까지 440만 원이군요. 8,800만 원에서 440만 원 빼주는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에서는 40만 원 빼주고 제품 매출에서 400만 원 빼주는 추가 전표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냐? 자, 여기 체크하신 다음에 수정 세금 계산서 요 단추로 들어갑니다. 자, 수정 사유를 이번에는 공급가액 변동 2번 클릭하시고요. 밑에서 확인 단추를 누릅니다. 자, 한매를 발행한다 여기 나오죠. 한매. 그래서 수정분 한매. 그러면 날짜가 당초 날짜인 6월 2일로 발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변동의 사유가 생긴 6월 11일 날 날짜로 발행을 해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시겠죠. 참고사항을 이용합니다. 참고사항 단추를 눌러보면 아까 그 6가지 사유 책에서 나왔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 6가지 사유 중에 지금이 뭐예요? 공급가액 변동 사유에 해당이 되죠. 자, 여기 작성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변동 사유 발생일로 작성한다. 변동 사유 작성일로. 그래서 변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급을 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발생한 날짜가 언제냐? 여러분 교재에 보시게 되면은 6월 11일 날이 그 사유 발생일입니다. 6월 11일 날 차감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날짜를 6월 11일로 고쳐요. 그리고 품명에서는 엔터. 수량 단가는 그냥 지나가요. 공급가에다가 마이너스 400만 원. 그리고 엔터 치면 부가세가 마이너스 40만 원, 합계가 마이너스 440. 그래서 합계 440만 원은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나고 부가세는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40만 원 일어나고 공급가액은 외상 매출 아니죠.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400만 원이 반영이 되죠. 자, 이제 확인 누르면 됩니다. 한 건이 입력되었습니다. 자, 며칠 날짜로 가봐야 되느냐면은 6월 11일 날짜로 가보세요. 위에 날짜를 6월 11일로 가보면 자, 요렇게 노트북 400만 원에 마이너스 40만 원. 네, 밑에 분계를 보시게 되면은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440,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40,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400.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 이것만 회계 처리하라 한 말이 수정세금 계산서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기로 한다. 돈 받은 거는 일반 전표에 해야 되는 거죠. 네, 만약에 보통예금으로 7천만 원이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렇게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6월 2일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회계 처리를 뭐만 해라 그랬냐면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건만 회계 처리하라. 이 말은 이것만 해라. 이것만 회계 처리해라. 그 이야기. 자, 그러면은 6월 11일 거 여기 전자발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회계 메뉴에 가서
전자 발행해 주세요. 그래서 6월 11일부터 6월 11일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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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위에서 전자 발행 확인, 발행 확인,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조회 발행 확인. 네. 뭐 이제 전자세금에서 발행하는 것은 여러분이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거 해봤습니다. 공급가액 변동.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이가 213페이지까지 지금 풀이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213페이지 맨 밑에 수행과제 세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는 6월 3일인데요. 주식회사 한림에 납품한 제품 중 일부가 하자가 발생하여 10대를 반입 결정하였다. 반입이 뭐예요? 반품이 입고됐다. 네. 환입이나 마찬가지예요. 환입. 10대를 반품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수행하시오 하는 거예요. 자, 6월 3일 날 팔았는데 언제 환입받았냐면 6월 12일 날 환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대 마이너스 10대로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다시 해야 되겠죠? 하나를. 자, 6월 3일 날짜로 한번 가볼까요? 매입 매출 전표 날짜를 6월 3일로 입력해 보세요. 6월 3일 날 무슨 거래냐? 네, 주식회사 한림사에다가 컴퓨터 80대를 파는 겁니다. 네, 아까 설명에서도 한림사의 제품을 팔았다고 나왔죠? 네, 분계는 무슨 분계인지 보세요. 외상으로 팔은 거니까 마이너스 시킬 때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해주고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몇 개를요? 요 단가 50만원 적용해서 10대니까 500만원이 되겠네요. 공급가액 500, 외상 매출금에서는 부가세 포함해서 550, 그죠? 자, 그것을 어디서 작업을 해요? 자, 여기 체크하시고 저 위에 있는 수정세금계산서 여기서 해야죠. 수정세금계산서. 네, 그러면 수정세금계산서에서 수정사유를 이번에는 3번 환입으로 해야죠. 환입. 수정사유를 환입으로 하고요. 밑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네, 그러면 수정세금계산서 팝업창이 나오는데 당초분 위에 보이고요. 밑에 날짜를 환입의 경우에는 환입 받은 날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당초 날짜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참고사항을 눌러요. 참고사항을 클릭해 보시면은 자, 환입의 경우 환입된 날로 작성한다. 여기 되어 있죠. 환입된 날로 작성한다. 자, 닫기 누르시고요. 여러분 문제에서 보시면 6월 12일 날 환입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날짜를 6월 12일로 입력하세요. 자, 품명은 엔터로 컴퓨터 복사하시고 수량에다가 마이너스 10 10대가 반품됐다. 마이너스 10 단가는 똑같이 50만원 그리고 엔터하면은 공급가액에 마이너스 500 부가세 마이너스 50 합계 마이너스 550 이렇게 나오면서 마이너스 550은 외상매출금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나고 마이너스 50은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나고 마이너스 500은 제품 매출에서 일어나죠. 자, 밑에 확인 누릅니다. 수정 세금 계산서 한 건이 입력되었다. 확인 누르시고요. 며칠로 입력됐을까요? 6월 12일. 자, 6월 12일로 가보세요. 자, 6월 12일로 가가지고 내가 입력한 내용 전표를 확인합니다. 아, 이렇게
자, 밑에 분계도 잘 되었는가 확인합니다. 네,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550, 부가세 A수금에서 마이너스 50,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500 빠져나갔구나. 다 확인했으면요, 이걸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까지 해야죠. 네, 그러면 회계 메뉴에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가가지고 날짜는 6월 12일부터 6월 12일로 조회를 합니다. 엔터 하죠. 그런 다음에 여기 체크하고 전자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들어가서 로그인 누르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누르고 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고 닫기 누르고 메인 매출 연표에서 조회 여기 딱 전자발행 뜨죠. 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의 세 번째 거 환입의 경우를 해봤습니다. 자, 풀이가 214페이지부터 네, 214페이지에 지금 했던 거에 풀이가 나와 있어요. 다음은 21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사유입니다. 215페이지 6월 4일 날 거래인데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올림푸스 주식회사에 계약금을 수령한 후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납품일정 지연이 불가피하여 거래처와 협의 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으며 계약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수행하시오. 해제일은 6월 13일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약의 해제의 경우에는 말이죠. 계약금을 수령한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은 계약이 해지됐으니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고요. 그냥 계약금만 받았지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 했다. 그러면 수정할 일이 없어요. 그냥 계약금 돌려주는 것은 일반 전표에 그냥 입력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세금계산서 발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세금계산서 이거 발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앞에 세 가지 사유에서는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시키고 부가세 A수금에서 마이너스 시키고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시키는 것으로 자동분계, 즉 외상이라는 자동분계로서 깔끔하게 회계 처리가 끝나는 사유였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계약금으로 수령했을 때는 그걸 뭘로 잡았을까요? 선수금으로 잡았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자동분계 되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고칠 게 있을 거다. 그래서 이거는 최초에 6월 4일에 분계 내용을 잘 확인해요. 분계를 잘 확인해요. 네. 두 번 다 확인해야 돼요. 6월 4일 분계와 그 다음에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한 6월 13일의 분계 모두 확인해서 정확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어떻게 맞춰줘야 돼요? 현금으로 계약금을 지급했으니까 현금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선수금으로 잡았으면 선수금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나야 돼요. 부가세는 부가세 수금 아마 똑같을 겁니다. 제품 매출로 잡았는지 선수금으로 잡았는지 그걸 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정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문제가 나왔을 때 계약의 해제로 문제가 나오면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계를 잘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6월 4일 거 한번 조회해 보세요. 자, 여러분 메인 매출 전표에 6월 4일로 들어가 보세요. 6월 4일. 자, 계약금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전자 발행이 이미 됐죠? 분계는 현금 분계했는데 밑에 분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세요. 자, 차변의 현금이 770입니다. 대변의 부가세 A수금이 70, 선수금이 70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수정분을 발행할 때 선수금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나고 부가세 A수금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나고 현금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나도록 분계를 해야 된다. 아까 드린 말씀 그대로예요. 자, 그러면 체크하시고요. 여기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수정세금비단서 단추 누를까요? 여기 있는 수정세금비단서 네, 눌렀죠? 자,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4번 클릭할까요? 4번. 그리고 나서 밑에 확인을 눌러요. 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당초분이 이렇다. 네, 수정분에서 다 입력이 되어 있네요. 날짜는 그러면 당초 날짜로 해야 될까? 확인해 봐야죠. 참고사항을 눌러야 돼. 참고사항을 눌러서 계약의 해제의 경우에 계약 해제일로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날짜 고쳐야 됩니다. 닫기 누르시고 6월 4일이 아니고 13일로 고쳐야 돼요. 여기를 13일로.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 70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70.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한 건이 입력되었다 나오면 확인 누르시고요. 자, 6월 13일에 입력을, 날짜를 입력해가지고 분계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네. 자, 분계, 현금 분계 일어났어요. 그러면 현금에서 마이너스는 오케이. 자, 부가세 A수금에서 마이너스 70 오케이. 보다시피 제품 매출로 돼 있죠? 마이너스 700이. 이것을 고쳐야 되겠죠. 선수금으로. 네. 그래서 입금전표 두 번째 줄에 코드를 선수금 코드로 바꿔줘야 돼요. 259번으로. 이걸 안 바꿔가지고 틀린다 이 말입니다. 제품 매출 그냥 그대로 두고 깜빡하면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TAT 2급의 시험에 응시하실 때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문제가 반드시 부가세 문제 두 번째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계약의 해제로 나왔을 때는 밑에 분계를 잘 확인해야 된다는 거 챙겨둬야 됩니다. 자,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면 됩니다. 자, 회계 메뉴에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날짜는 6월 13일 6월 13일부터 6월 13일 엔터 3번 치시고 체크하시고 위에서 전자 발행 확인 발행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누르시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그리고 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고 닫고 조회. 네, 그러면 여기 6월 13일 전자세금란에 전자 발행이라고 확인되어 되겠습니다. 자, 계약의 해제가 밑에 분계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는 틀릴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풀이가 216페이지 상단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5번째
수정 사유 5번째 거를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